자, 현대시 6번 사령 김수영 시인의 사령이라는 작품과 정호승이라는 시인의 윤동주 시집이 든 가방을 들고, 이게 또 간단히 여기까지만 할까요? 여기까지만 우선. 자, 사령이라는 작품 먼저 보면요. 자, 시작이 말줄임표로 우선 시작이 되네요. 자, 말줄임표로 시작되는 어떤 독특한 시작이죠. 시가 처음부터 어떤 표현상의 걸 보자면, 이 말줄임표가 마지막에 나오는 건데 맨 처음에 나오잖아. 이게 역설적 어떤 시대 상황을 반영했다라고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하고 있기는 하나, 이걸 딱 봤을 때 그런 걸 알 수는 없죠. 어떤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 대한 역설적 시대 상황을 반영했다, 이런 의미인데, 어쨌든 독특한 시작입니다. 자, 활자 글자죠. 텍스트. 활자는 반짝거리면서 하늘 아래에서 간간히 자유를 말하는데 나의 영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 자, 우선 제목 사령이라고 되어 있는데 죽은 영혼이란 뜻이고요. 네, 죽은 영혼, 어떤 철학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을 법한. 자, 활자는 반짝거리면서 하늘 아래에서 간간히 자유를 말하고 있대요. 이게 이제 그 자유를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어떤 책, 정의, 자유, 그런 책은 이렇게 반짝거리고 있는데, 간간히 그러고 있는데 나의 영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 라고 해서, 나는 그런 걸 이야기하지 못해. 그 스스로에 대한 어떤 성찰입니다. 나의 영혼이 죽어 있어 라고 이제 표현한 거니까요. 벗이요. 자, 이 벗은 그대의 말을 고개 숙이고 듣는 것이 그대는 마음에 들지 않겠지. 마음에 들지 않아라. 자, 이 벗이라는 건 자기가 이제 내 영혼이 죽어 있다라고 느끼게 해주는 그런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 벗이라는, 자, 그대의 말을 고개 숙이고 듣는 것.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화자의 어떤 모습이 되게 무기력한 거죠. 이 그대라는 건 앞에 얘기한 활자처럼 자유를 이야기하는 그런 대상인데요. 그러니까 그런 대상 앞에서 자기는 지금 무기력하고 약간 이제 의기소침한 이런 모습을 고개 숙였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게, 그런 모습을 그대는 마음에 들지 않겠지. 마음에 들지 않아라. 자, 마음에 들지 않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자, 이거는 이제 이 그대의 어떤 상황인데, 그대가 그냥 나보고 마음에 들지 않았어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이제 저 뒤에 나와 있는 표현들처럼, 자, 이 부정어법인데요. 이 부정어법을 통해서 자기가 어떤 자기 영혼의 현실을 좀 직시하고자 하는 그런 인식, 이런 것들을 표현했다라고 볼 수 있는. 자, 그래서 자기의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자유를 실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자괴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모두 다 마음에 들지 않아라. 이 황혼도, 저 돌벽 아래 잡초도, 담장에 푸른 페인트빛도, 저 고요함도, 이 고요함도. 자, 계속 이제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동격 의미를 지닌 보조사. 이제 마음에 들지 않는다, 부정적 이런 의미를 강조하는, 강화하는 그런 이제 효과를 주고 있네요. 그래서 저 고요함, 이 고요함, 이런 불의의 이제 어떤 침묵하고 있는 그런 거죠. 자기가 지금 상황이 어떤 자유, 정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침묵하고 또는 고개 숙이고, 그런 것들에 대한 불만족감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황혼, 잡초, 푸른 페인트, 고요함,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삶에 자기가 이제 보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도 다 불만족스럽다. 왜? 자유를 잃어버린 삶이기 때문에 라는 거고요. 그대의 정의도 우리의 섬세도, 행동이 죽음에서 나오는 이 욕된 교회에서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 야, 그대의 정의,
그대의 정의라는 건 앞에서 이야기한 그대, 뭐 활자, 첫 줄에 나오는 이 활자 또는 책 이런 데 나와 있는 어떤 정의를 뜻하는데요. 그런 정의도 우리들의 섬세도 행동의 조금 이 욕된 교회 이 공간인데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 뭐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이 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러니까 계속 그 본인이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하는 이런 거에 대한 자괴감을 이 사연에 계속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대는 반짝거리면서 하늘 아래에서 간간히 자유를 말하는데 자, 앞에서 이야기했던 수미상관구조 약간 이제 변주를 보여주고 있긴 한데요. 우스워라 나의 영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 자, 지금 앞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요 자괴감입니다. 스스로를 되게 우습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괴감이 들어있고요. 그래 나의 영혼은 죽어 있어. 자, 전반적인 이 흐름을 보면 어떤 정의 또는 자유라는 불의 이런 거에 저항하지 못하고 대항하지 못하는 스스로의 어떤 삶에 대해서 성찰을 하고 있고요. 자괴감에 빠지고요. 또 불만족을 가지고 있고요. 자괴감에 빠지고요. 그래서 이제 그 무기력한 자기를 성찰하는 그런 작품입니다. 근데 이게 뭐 일제강점기의 그런 작품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 일제강점기의 이야기는 아니고요. 4.19 혁명. 자, 이승만 정복이죠. 이승만 정복. 이 4.19 혁명이 일어나기 전 뭐 1년 남짓 뭐 이때 발표된 작품인데요. 뭐 그 당시가 뭐 그 자유당이라고 하는 이승만 당의 어떤 독재 아닌 독재죠. 그 독재지 뭐 민주주의라고는 하나. 그러니까 실질적 여기 활자에서 계속 반짝거린다라는 게 자유정의.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계속 이야기하고 외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자유롭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 지식인인 김수영 시인 본인은 그런 것들을 다 인식하고 있었으나 그 인식만 했을 뿐 어떤 목소리를 낸다거나 고개 드는 행위들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한 스스로에 대한 성찰, 자괴감 이런 것을 표현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 사령이라고 죽은 영혼이야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이런 것도 이야기하지 못하는 나는 살아있는 게 아니야 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하여튼 역사적 배경을 이제 알고 보면 좀 더 이해가 쉬울 만한 그런 작품이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나에 나와 있는 윤동주 시집이 든 가방을 들고. 자, 이건 뭐 내용이 재밌습니다. 스토리가 있는 거라서. 나는 왜 아침 출근길에 구두에 질펀하게 오줌을 싸놓은 강아지도 한 마리 용서하지 못하는가? 갑자기 뜬금없이. 자, 화자는 아침 출근길에 강아지가 자기 구두에다가 이제 오줌을 싸놓은 걸 용서하지 않았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윤동주 시집이 든 가방을 들고 구두를 신는 순간. 자, 윤동주 시집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윤동주. 우리가 이제 어떤 저항, 그리고 본인에 대한 성찰,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대표적인 인물이잖아요. 윤동주 시집을 가방에 들고 다닌다라는 건 윤동주라는 인물에 대한 어떤 뭐 귀감 또는 이제 따라가려고 하는. 그래서 이 윤동주 시집이라는 건 화자가 지향하고 있는 어떤 가치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그런 덕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요새 대학생들 책 들고 다니나 모르겠네. 그러니까 자기가 막 그 지하철이나 버스를 탔는데 정의란 무엇인가 이런 책을 들고 다니고 그러면 그게 뭐 약간 이제 폼으로 들고 다니는 경우가 있지만 그 들고 있는 사람의 어떤 가치 또는 이 사람의 수준 정도를 이제 책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뭐 그런 이제 의미로. 자, 어찌됐건 자기는 왜 그런 강아지 한 마리도 용서를 못하지? 라고 해서 스스로한테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성찰이죠, 성찰. 나는 왜 그렇게 못했을까? 뭐 이런 이제 의미에.
어쨌든 가방을 들고 구두를 신는 순간 새로 갈아 신은 양말에 축축하게 강아지의 오줌이 스며들 때 나는 왜 강아지를 향해 이 개새끼야 라고 소리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가. 자, 화자가 지향하고 있는 이 가치 이야기했는데 현실적인 화자의 모습은 사실 그냥 본능적인 거지 뭐. 걔한테 그냥 개새끼야 라고 소리 지르는 그런 모습에서 괴리를 느끼고 있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괴리. 그러니까 이제 이상의 세계와 이상의 자기의 모습과 이상적인 그 다음에 현실의 자기의 모습 사이에 어떤 괴리를 느끼고 스스로 괴로워하고 있는 거죠. 이게 왜 나 왜 이렇게 못했지 라고 이제 반문하는 거는 사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부분은 이제 걔한테 화를 냈다 분노했다 라는 거겠죠. 뒤에 개나 사람이나 풀잎이나 생명의 무게는 다 똑같은 것이라고 산에 개를 데려왔다고 시비를 거는 사내와 멱살잡이까지 했던 내가 왜 강아지를 향해 구두를 내던지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가. 자, 개나 사람이나 뭐 생명 다 똑같은 거야 라고 화자가 스스로 생각했다는 게 이게 또 지향점입니다. 생명을 존중한다라는 거지. 가치 있는 생명의 가치에 대한 스스로의 생각은 이랬다라고 스스로 생각했는데 실제적으로는 개 데려온 이 사내한테 멱살잡이까지 했고요. 그리고 오줌 싼 이 개를 향해서 막 구두를 내던지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그러니까 생명 가치 평등 이런 것들 주장했던 자기를 돌아보며 반성을 하고 있는 성찰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라는데 요것도 가치죠. 세상에서 가장 어렵다는 게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야. 이게 어떤 화자가 이제 지향하는 어떤 또 하나의 가치. 이게 뭐 사랑일 수도 있고 배려일 수도 있고 존중 뭐 이런 거일 수도 있겠죠. 이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인데 화자인데 나는 한 마리 강아지의 마음도 얻지 못하고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반성이죠. 진실로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용서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그래서 윤동주 시인은 늘 내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이제 윤동주의 어떤 인물에 대한 가치, 관용, 너그러움이 있어야 된다. 나는 밥만 많이 먹고 강아지도 용서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인생의 순례자가 될 수 있을까? 그래서 뭐 본인은 이 윤동주의 이런 말씀 이런 것들을 떠올리면서 인생의 순례자가 되고 싶다겠죠. 하지만 강아지는 이미 의자 밑으로 들어가 보이지 않는다. 이 뭐 걔한테 막 그 구두 집어던지고 막 이랬으니까 무서워가지고 숨었겠죠. 오늘도 강아지가 먼저 나를 용서할까봐 두렵다. 두려워라 라고 했네요. 그러니까 이 옹졸한 자신보다 강아지가 더 어떤 이제 강아지가 먼저 나를 용서할까봐 두렵으니까 강아지보다도 더 옹졸하다라는 걸 부각하는 이런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강아지를 용서하지 못한 자신에 대해서 괴로워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에피소드를 통해서 자신이 화자가 지향하고 있는 어떤 가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성찰 이거에 대한 위선적인 태도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끊임없이 성찰하고 왜 윤동주라는 인물도 우리가 보면 끊임없이 자기를 반성하고 성찰하고 나은 삶에 대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이 윤동주 시인이라고 차용된 그런 어떤 시적 의미가 자기를 계속 반성하고 더 나은 삶을 인생의 순례자가 되려는 이런 의지로 이제 형성화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화자 역시
스스로를 자꾸 꾸짖고 반성하는 이런 모습을 보인다. 자, 이 시는 뭐 그렇게 어려운 시는 아니니까요. 자, 여기까지 설명합시다.